현명한 부모님들은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었을 때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정합니다. 저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자주 상처받습니다.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될 겁니다. 진짜 차이점이 뭘까요? 현명한 부모님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상처가 사라지고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 귀중한 조언들을 나누겠습니다. 모두 공개할게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존중받을 겁니다.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진정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에게 이런 선물은 절대 받지 마세요. 첫 번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돈과 선물입니다. 모두 꼭 기억해 주세요. 자녀가 아무리 착해도 어떤 선물이든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67세 김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함께 보시죠. 김선희 씨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국민연금과 적은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어떻게든 꾸려왔습니다. 해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생활비가 부족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돈을 받고 편히 사는 거죠. 처음엔 감사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들이 준 용돈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의존하게 됩니다. 예전엔 장 볼 때 가격을 꼼꼼히 비교했는데 장 볼 때 알뜰하게 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거든요. 아들이 돈을 주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가져올 때마다 이런저런 요구가 있었어요. 엄마, 나이가 많으시니까 위험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장 보러 가는 것도 위험하니까 내가 대신 가줄게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배려였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제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준 것만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도 못 가게 됐어요. 끝났죠. 게다가 아들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직장을 잃었는데도 용돈은 계속 줬습니다. 그때 김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준 용돈은 아들의 것이며 가족에게 큰 부담이라는 걸요. 맞아요. 며느리와 손주들이 써야 하는 돈이 바로 제가 받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선희 씨는 용기를 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돈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인이 될 거예요. 김선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상황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용돈을 거절한 게 본인이었는데 오히려 아들을 하인으로 만든 사람 취급을 받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받으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4세 박순덕 씨의 경우입니다. 딸은 생일이나 명절마다 비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고급 한복 세트, 그 다음엔 비싼 건강관리 서비스, 심지어 최신 스마트폰도 사줬습니다. 박순덕 씨는 그런 선물들이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정성은 매우 감사하지만 그 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필요한 데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선물은
박순덕 씨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을 이유가 거의 없었죠. 건강한 식사 후에 먹는 음식들은 괜찮았지만 스마트폰 사용법도 몰라서 결국 나는 그것을 서랍에 넣었어. 그래서 박순덕 씨는 딸에게 솔직했어. 나는 딸에게 말했지. 딸아, 엄마에게 선물 가져오지 마. 엄마, 지금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고 엄마는 만족해. 그 돈은 가족을 위해 써라. 그게 더 좋을 거야. 하지만 딸은 서운해했어요. 엄마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 상황에서 박순덕 씨는 분명히 말했어요. 딸아, 엄마는 내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비싼 선물은 정말 필요 없어. 가끔은 와서 엄마에게 내 얼굴을 보여줘. 그때부터 딸은 엄마에게 더 자주 선물을 했어요. 나는 그들의 건강도 체크했고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71세 최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매달 꽤 큰 용돈을 받아요. 나는 그 돈을 다시 아들에게 주지만 최영희는 그 돈을 받으면 매번 불안해요. 아들의 아내는 일하러 나가고 나는 그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최영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 제안은 고맙지만 엄마는 받지 않을 거야. 대신 가끔 엄마와 가족 식사를 해. 한 끼만 같이 먹으면 충분해. 처음에 아들은 많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가정은 점점 안정되었어요. 나는 그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거절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65세 한영숙 씨의 경우를 볼까요? 한영숙 씨의 둘째 아들은 항상 건장한 책으로 봉투에 현금을 담아왔어요. 명절에 200만 원, 생일에 200만 원, 100만 원씩. 한영숙 씨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자식의 효심 때문에 그걸 깨뜨리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계속 큰 돈을 주었기 때문에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문제가 시작돼요. 며느리는 직접 말하지 않지만 얼굴에는 무거운 기색이 있어요. 그건 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이었죠. 손주 학비와 교육비 때문에 나는 적은 용돈이지만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한영숙 씨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여기서 멈추자. 가족이 엄마보다 더 중요해. 손주들의 필요를 우선으로 해. 엄마가 시간이 나면 엄마를 생각할게. 그 말은 효과가 있었어요. 아들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엄마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아들의 가정은 재정적으로 훨씬 안정되었어요.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모든 게 더 나아졌죠. 69세 조경자 씨의 경우도 달랐어요. 그건 또 다른 패턴이에요. 조경자 씨의 자녀들은 돈 대신 필요한 생활용품을 많이 가져왔어요. 비싼 이불, 고급 주방용품, 에어컨, 공기청정기, 마사지기 등 각각 좋은 물건이었지만 문제는 조경자 씨가 감당하기 버거웠다는 점이에요. 이 마사지 의자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 너무 크고 이미 있는 이불도 또 사왔고 복잡한 전자제품이 집안에 가득했어요. 사용법도 모르는 것들이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그런 선물을 받을 때마다 조경자 씨의 반응을 기대한다는 거였어요. 참 좋구나, 고맙다. 그런 표현을 원했어요. 조영선 씨는 자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항상 기쁨을 과장해서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해야 했죠. 하지만 그런 연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점점 어색해졌죠. 결국 조경자 씨는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주는 모든 선물은 좋고 많지만 엄마에게는 너무 많아요. 이제는 선물 대신 가끔 전화하거나
안부를 묻는 것, 한마디 인사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나는 더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보면 자식에게서 돈이나 선물을 받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식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돈이나 선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노년을 사는 것이 더 품위 있는 삶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아이들을 키우는 진짜 의미입니다. 모두를 위해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은 먼저 자기 가족을 돌봅니다. 그걸 현명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의 선택이니까요. 돈과 선물은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거예요. 이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미리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지와 무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자녀들이 무시하거나 나쁘게 대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부모로서의 품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72세 정은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은자 씨는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희생으로 살아왔죠.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생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했어요. 늦게까지 일하고 심지어 부엌일도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 모두 대학까지 보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결혼한 후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죠. 전화하면 바쁘다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화를 끝내고 방문해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그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이 변했어요.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젊은 시각으로 생각하세요. 정은자 씨는 자녀들의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정은자 씨의 마음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 내가 옛날 방식으로 생각했니? 언제 젊은이들 생각을 이해하게 될 거니?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애들을 집에 너무 많이 혼자 두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였어요. 둘째 딸은 더 직설적이었죠. 엄마, 왜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세요? 우린 이제 다 컸고 스스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은자 씨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참기 힘든 기분이었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막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정은자 씨는 건강이 나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 막내 아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너무 예민해요. 요즘 어르신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정은자 씨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온 생을 바치면서도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는데 자녀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은자 씨처럼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68세 김은숙 씨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은숙 씨는 자녀들과 모임을 가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자녀들은 관심 없는 척 듣다가 화제를 바꿉니다. 마치 김은숙 씨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요. 마치 의미 없는 말인 것처럼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김은숙 씨가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에 즐거웠던 일이 있나요? 라고 묻자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전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들었어요? 다른 이야기 없나요? 그때 김은숙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자녀들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말만 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죠. 왜 자꾸 과거 얘기만 하시나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합시다. 그런 말을 들은 김은숙 씨는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아팠죠. 내 인생 이야기와 자녀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그저 지루한 과거 이야기일 뿐이라니요. 두려웠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75세 이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이정희 씨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증상이 나타나자 자녀들의 반응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래 였지. 큰딸이 이렇게 말했어. 엄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정희 씨는 자신의 상태를 걱정했어. 아들이 병원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지. 그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 엄마는 너무 예민하셔. 다 똑같아. 집에서 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결국 이정희 씨는 혼자서 병원에 갔어. 내가 해냈어. 진단 결과를 듣고 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 그때도 그들의 반응은 꽤 무심했어. 그런 건 나이 들면 다 겪는 일이야. 그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 그때서야 이정희 씨는 깨달았어.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는 건 존중받지 못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두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볼게. 이분은 70세 박충희 씨의 경우야. 박충희 씨는 혼자 살고 가끔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하곤 해. 외로워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아. 엄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나서 엄마가 전화 받으면 거의 아무 일도 없었지. 어느 날 박충희 씨가 둘째 딸에게 말했어. 내가 전화했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 들었어? 엄마, 매일 전화하면 우리 힘들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해 줄래? 박충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그걸 깨달았어. 내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게 이렇게 큰 부담인 줄 몰랐어. 왜냐하면 그 후 박충희 씨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덜 걸기 시작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외로움은 더 깊어졌지. 다 똑같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박충희 씨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직도 그래.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돼. 받아들여서도 안 돼. 이 상황에서 73세 최현주 씨가 용감한 결정을 내렸어. 자식들이 무례하게 말할 때마다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했지.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 엄마, 왜 옛날 일만 기억해? 집착하는 거야? 그때 최현주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 내 생각이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나의 소중한 경험에서 나온 거야. 너희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처음에 아들은 민망해했지만 점점 나는 아들의 눈에 더 중요해졌어. 나는 듣기 시작했어. 강경숙 씨, 66세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나는 해냈어. 내 딸은 항상 말을 끊었지. 강경숙 씨는 전화를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 어느 날 강경숙 씨가 딸에게 말했어. 말해봐. 엄마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줘. 나는 네가 들어주길 원해. 나도 할 말이 있어. 딸은 처음엔 많이 속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엄마 말을 더 많이 듣고 점점 신중하게 듣기 시작했어. 송영자 씨, 69세의 경우는 더 심각했어. 적극적인 행동이었어. 송영자 씨는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 얘들아,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어. 나도 너희 중 한 명이야. 너희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처음엔 아이들이 쑥스러워했지만 이후 아이들의 태도는 많이 변했어. 변했지.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도해봐. 자식들이 무시하거나
나쁘게 대할 수 있어. 때로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해.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해서는 안 돼. 그럴 이유가 없어. 당신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중요해. 우리는 함께 있어. 자식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분명한 경계를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신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는 함께 있어요. 자식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자식과 대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무관심과 경멸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때 자식들도 당신을 대하는 게 한결 편해질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자신 있게 의견을 표현하세요. 자신을 드러내고 존중받길 요구하면 자식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부끄럽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존중받아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관계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해요. 그러면 자식들도 당신을 존중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하지만 이것은 노년의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무관심과 경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지게 할 겁니다. 감정적 부담을 주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에요. 마치 독약과 같죠. 73세 윤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함께 보시죠. 윤혜자 씨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아들을 키웠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첫째 아들이 자라서 직장을 얻은 후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윤혜자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조용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해외에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윤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제가 끝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말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결국 젊었을 때 적절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제가 미성숙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윤혜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요. 그 생각만 해도 죄책감이 듭니다. 그리고 윤혜자 씨는 아들이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제멋대로 흘러갈 때마다 저도 느꼈어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어릴 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많이 싸우는 걸 봐서 제 결혼 생활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내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윤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싸움이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 아들의 결혼 생활입니다. 제 삶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식들의 심정입니다. 부모에 대한 죄책감이죠. 지금 당신의 상황은 부모님의 과거입니다. 부모 탓을 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건 헌신이죠. 68세 김말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말순 씨의 딸이 곧 이혼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저는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다 똑같아요. 김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의 음주 문제가 뭐가 어렵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딸의 실패한 결혼이고 저는 그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딸은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불안정한 성격이에요. 어릴 때 집안 분위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말순 씨는 딸을 아프게 한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박선자 씨의 경우입니다. 박선자 씨는 혼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부업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거든요. 저는 바지를 입었어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죠. 맞아요. 하지만 막내 아들이 성장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어릴 때 저는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었어요.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았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 저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박선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바빴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힘들었죠. 아들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게 되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그 이후였어요. 아들의 다음 말입니다. 저도 연애는 서툴러요. 어릴 때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바빠서 저에게 관심을 못 줬어요. 엄마가 제게 원하는 만큼 주지 못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박선자 씨는 제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어요. 제가 나쁜 엄마인 것 같았죠. 71세 조순희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한 예입니다. 조순희 씨의 큰딸은 직장에 다니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때문에 엄마, 왜 그렇게 완벽하려고만 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엄격했거든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이해가 가요. 조순희 씨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해요. 엄격하게 가르쳤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죠. 딸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딸이 힘들 때마다 조순희 씨는 엄마의 양육 방식 때문이야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딸도 이렇게 말했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해요. 어릴 때 엄마가 틀린 말을 해도 엄마가 혼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발표할 때마다 너무 떨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순희 씨는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이를 잘 키우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죄책감으로 다가오죠. 69세 이정선 씨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정선 씨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거든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집안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저는 도전 정신에 대해 배웠지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실패한 이유인 것 같아요. 이정선 씨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그 가치관이 아들의 사업 실패에 영향을 준 거죠. 그게 원인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항상 안전만 추구하라고 하셨어요.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다 똑같아요.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정선 씨는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 괴로워해요. 죄책감에 시달리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을 계속 두지 맙시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아이들의 현재 모든 상황은 부모 책임입니다. 과거 행동을 탓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74세 한명자 씨는 현명하게 대처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엄마 탓으로 돌렸어요. 한명자 씨가 상황을 바꾸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엄마도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네가 만든 거야. 해결해야 할 문제야. 과거를 탓하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그걸 생각해 보렴. 처음엔 아들이 많이 슬퍼했지만 시간이 지나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저도 아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시작했어요. 72세 김순옥 씨도 그렇게 했고 이미 해결했어요. 한 딸이 어머니에게 성경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양육 방식을 탓하려 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 그건 인정해. 하지만 이제 네가 자랐으니 스스로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걸 바꾸려 노력해야 해. 그렇게 하고 있니? 엄마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상담을 시작했어요. 과거에 대해 엄마를 죄책감 느끼게 하지 마세요. 끝이에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자식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할 때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해요. 해보세요. 저는 과거에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요. 요즘 아이들이 겪는 모든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주된 원인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해야 해요. 게다가 자식이 다 컸으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부모도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다고 그걸로 충분해요. 아이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죄책감 느끼게 한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관계예요.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마음이 아파져요. 시작해 봅시다. 그런 관계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대신 아이들은 남 탓하는 습관을 키우는 대신 문제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해요. 그게 전부예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선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을 거부해야 해요.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을 거부해야 해요. 이게 노년의 문제예요. 절대 자식에게 줘서는 안 되는 세 가지예요. 두 번째예요. 지금까지 저는 자식에게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죠. 첫째는 돈과 선물, 둘째는 무시와 경시, 셋째는 죄책감과 감정적 부담이에요. 그건 감정적인 부담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이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느냐일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의 변화를 함께 봅시다. 함께 분석해 봅시다. 76세 서명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요. 서명자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모두 다들 경험하고 있어요. 제 자식들은 매달 용돈을 가져다 줘요. 서명자의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여기 와서 모든 문제를 겪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엄마를 탓하고 있어요. 서명자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모든 자식들을 불렀어요. 다 모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해. 앞으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거야. 엄마,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봐. 그건 달라. 엄마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야. 엄마도 사람이야. 결국엔 모든 문제에 엄마를 탓하지 마. 이제 너희는 다 컸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처음엔 아이들이 당황했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엄마 역할이니까. 겉으로만 그런 거였지. 하지만 서명자는 단호했어. 그 다음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났어. 아이들이 서명자에게 갖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엔 그냥 늙은 엄마였는데 지금은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기 시작했어. 대화할 때도 서명자의 말, 나는 네 말을 잘 듣고 내 의견을 말했어. 심지어 물어봤어. 그때서야 서명자는 깨달았어.
먼저 내 자신을 믿어야 자식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그건 자신을 존중하는 거야. 몇 가지 다른 예를 들어줄게. 70세 김정자 씨 사례예요. 김정자 씨는 특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에요. 자식이 어릴 때 뭔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탓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정자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과거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를 탓하려 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그때 최선을 다했단다. 이제 네가 다 컸으니 내 인생은 내 거야. 네가 책임져야 해. 계속 살면서 과거를 탓하면 그건 너에게도 좋지 않아.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들은 처음에 매우 슬프고 실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문제를 겪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했어요. 그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자 씨가 직접요.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자책하지 않아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밤에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이 더 즐거워졌죠. 여러분도 꼭 이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냥 결심만 하면 됩니다. 아직 부족해요.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경계를 그리는 거예요. 문제는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78세 박영순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했죠. 저는 자식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엄마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조금만 주세요. 더 이상 돈을 가져오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절대 엄마를 무시하는 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들도 감정이 풍부한 분들이에요. 결국 자신의 문제를 엄마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이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경계가 명확히 그어지니 아이들도 엄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72세 이정희 씨 사례를 함께 볼까요? 이정희 씨는 자식들이 용돈을 가져오면 매번 단호히 거절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속상해했지만 이정희 씨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셨죠. 몇 번이고 거절해도 더 이상 용돈 가져오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끝이에요. 대신 가끔 같이 식사하거나 대화했어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끝이에요. 이정희 씨는 처음엔 힘들지만 참으면 결국 자식이 이해해요 라고 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75세 최순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그렇게 했죠.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할 때 항상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다고요. 저도 그걸 잘 알게 됐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당황했지만 점차 엄마의 감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시작된 거예요. 최순자 씨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더니 아이들이 엄마를 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시작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번째는 자립생활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73세 김옥분 씨가 이 방법을 쓰셨어요. 선택하셨죠. 저는 자식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방법을 찾았고 취미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며 사회생활을 활발히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존경도 받았고요. 독립된 노인은 의존하지 않아요. 저도 내가 성장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옥분 씨는 제가 자신 있게 살면 자식도 자신 있게 살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집중하는 겁니다. 77세 조명숙 씨가 나눠주셨어요. 당신도 그렇게 했죠.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기보다 긍정적인 부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어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순간을 만들었죠. 대화에 집중했어요. 과거의 상처와 문제를 계속 붙잡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어요. 결과적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고 저도 건강해졌어요. 조명숙 씨는 좋은 것에 집중하니 나쁜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라고 했어요. 74세 신정희 씨의 경험은 인상적입니다. 신정희 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말했어요. 엄마도 당신들처럼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직장에서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엄마도 가정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의 바람이죠.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할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그들처럼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걸 깨달았죠. 그 후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또한 신정희 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제안하고 싶어요. 앞으로 서로 더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요. 함께 그렇게 해봅시다. 엄마도 자식들이 성장한 걸 인정해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자식들이 엄마를 돌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제발 저를 한 개인으로 존중해 주세요. 서로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가족 관계가 더 성숙해졌습니다. 71세 한복순 씨께서 덧붙이시길.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자주 가족들이 모이세요.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눴습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한복순 씨는 솔직하게 대화했기 때문에 오해가 사라졌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존중받으세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은 이용당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처음엔 어색하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꼭 그럴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더 존중받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들이 흔히 하는 일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3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선물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부담이 된다면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먼저 가족을 돌보고 챙기는 것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나쁘게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무시당하거나 나쁘게 대우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 있게 목소리를 내세요. 세 번째는 죄책감과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짐입니다. 자녀의 현재 문제는 모두 과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양육 방식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때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것들을 실천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변했습니다. 82세 강순자 씨의 최근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언급한 강순자 씨는 이 원칙들을 모두 적용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많아서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엄마로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지만 강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녀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나이든 엄마였지만 지금은 자녀들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며 어른으로 존중합니다. 강순자 씨도 가족 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구하려 하고 대화할 때도 끝까지 듣습니다. 꼭 귀 기울여 주세요. 무엇보다 강순자 씨가 가장 연장자입니다. 변화를 경험했고 더 이상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참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신 있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자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용기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한 가장 멋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녀들과 관계가 훨씬 좋아졌고 저는 더 건강해지고 제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아졌어요.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강순자 씨뿐 아니라 79세 박정순 씨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박정순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도 망설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박정순 씨는 큰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자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야.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했어. 희생도 했고 이제는 엄마도 존중받아야 해. 그런 것 같아. 앞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같이 만들어가자. 처음에는 아이들이 반대했어요. 왜 갑자기 엄마가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정말 속상했죠. 하지만 박정순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자녀들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요.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상처받곤 했는데 박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용당할 이유도 없고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선 먼저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그냥 참거나 체념하지 마세요. 아니요. 당당히 일어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한 분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74세 조영희 씨의 사례를 함께 보시죠. 조영희 씨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시도했습니다. 시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아이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가정 분위기도 한때 긴장됐습니다. 당시 조영희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닌지 고민했죠. 생각도 많이 했고 예전처럼 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둘 수 없었죠. 그래서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계속 지켜봤어요. 6개월쯤 지나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거죠. 아이들이 엄마의 진심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조영희 씨와 자녀들은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행복을 생각하면 과거의 어려움은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위해선 첫걸음을 내딛어야 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자녀가 무례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자신을 표현하세요. 아이가 용돈이나 선물을 가져올 때 고맙다고 말하되 원하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아이들이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할 때 당당하게 말하세요. 처음엔 조금 어렵고 어색할 수 있어요. 아이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77세 김은숙 씨가 조언합니다. 당신은 이미 해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아들이 말을 중간에 끊곤 했어요. 전화를 끊으며 아들에게 엄마 말을 끝까지 듣라고 했죠. 모든 변화는 들어라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사람 대하듯 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존중하고 배려해요. 또 중요한 점은 일관성입니다. 원칙을 세웠으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75세 이명자 씨의 사례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명자 씨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이 계속 요구했어요. 돈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이명자 씨가 거절하면 아이들은 매우 속상해했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계속 일관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아이들도 엄마 뜻에 따르게 됐어요. 저는 그 결정을 단호하게 내렸고 더 이상 용돈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망설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심지어 다시 받아들이는 것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원칙으로 돌아가죠. 깊이 생각하고 제 입장을 굳건히 지킵니다. 지금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느껴요. 아이들이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고 저도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변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걸 봤어요. 아이들도 변할 거예요.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이게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노년은 더 이상 견뎌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신감 있고 행복한 노인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예요. 이건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건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좋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먼저 나서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감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존중받을 거예요. 진심으로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자녀는 서로가 필요한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어른이 되세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 생각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는 모두 다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짐이 된다는 걸 잘 압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날들이 점점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